두 번째로는 이제 바뀌어진 이해 선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해 선언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를 늘리는 방법은 군사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군사를 넣는 방법이 있고. 네. 근데 이게 뭐 초반에 뭐 병력을 많이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세력 투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일부러 5단계 만든 거예요. 인도네시아 이거는 이따가 왜 일부러 5단계 만드는지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외교에서 보면 이거 보이세요? 전략 지역의 국가 경영을 천만큼 늘립니다. 그러니까 무역권, 통과권, 군사 지원, 군사 이용이 이런 거를 맺으면 그 관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거 EA 리스트를 보면 뭐 사실 딴 쪽은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지금 보면 동유럽도 3단계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브라질이다. 동유럽 먼저 볼게요. 동유럽도 상단계인데 이게 보시면은 아래 보이시나요? 동맹이랑 투자권, 통과권. 그러니까 조약을 맺는 거에 따라서 저게 올라가고, 지금 구간이 1000에서 2500이 투고, 그 다음에 1000 그러니까 1000 이상부터 투자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3000이 넘으면 유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독립지지, 아닌데? 독립지지 그 전부터 받을 수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동맹이 없었나? 여기서부터 이제 동맹.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요런 거를 맺으면은 대상 관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관계 개선이나 경쟁 구도 박는 거는 그렇게 엄청 많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여기는 중유럽이죠? 중유럽 한번 볼까요? 이거 안 보여. 여기 보면은 여기도 경쟁 구도랑 그다음에 통상 금지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바뀐 부분인데, 여기 국가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 2를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조약을 맺으면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얘랑 이런 조약을 맺어서 얘한테 투자권을 받으려면은, 그러면은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 2부터 투자권을 받을 수 있고 상호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이해를 올리려면은 조약을 맺어야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얘도 나한테 2단계 이해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영국한테 투자권을 받으려면 그 다음에 나도 영국한테 이해권을 2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국가가 서유럽에 몇 개 없잖아요. 영국, 프랑스 이 정도밖에. 그죠? 그럼 여기서 이해를 쉽게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개의 조약을 올려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병력 없을 때 이런 남유럽이나 아프리카 중에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올리는 방법은 조약을 맺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국가들이랑 뭐 통행권 이런 거 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식민지 생성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열강들한테도 투자권을 뿌리고 싶어도 이제 이해가 없어서 못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해 선언하고, 아니면 이제 조금 그 해군으로 세력 투사한 다음에 투자권 뭐 조약 같은 거 뭐 방위 조약 이런 거 맺은 다음에 2단계 이해를 만들고 투자권 같은 거 받는 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해를 좀 좋아진 게 뭐냐면, 패권이 되면은
칙령 비용도 마이너스 20% 되고 악명 감세도 20%니까 특정 내가 주로 개발하는 지역에서 패권이 일찍 가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그럼 수도주 근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치면은 동북아랑 이제 북중국인데, 그러면은 패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9천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육군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패권으로 갈 수 있는 병력은 유지를 해야 전쟁 선포할 때도 그 악명 감세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전쟁 선포할 때도 악명 감세가 악명 감세 20% 효과 있고 칙령 비용도 마이너스 20%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돈을 더 뜯어낸다거나 조약으로 돈 뜯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땅 뜯어냈을 때 악명 감세 20%가 먹히는 거고, 그 다음에 칙령 비용도 마이너스 20이니까 보통 저는 계속 고정적으로 이 사회이동 장력 찍어 놓거든요.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많이 찍을 수 있지 생각해 봤는데, 예, 80밖에 안 먹죠. 이게 57은 뭐냐면은 종속 요거 세력 블록에서 제가 주권적 제국이잖아요. 주권적 제국으로 하면은 여긴 또 안 지웠네? 이게 세력 블록 이거 또 경기에 안 지웠네. 저걸 어이가 없네. 이거 칙령 비용은 또 마이너스 25%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력 블록 조각상 건설하고 빠르게 해당 지역에서 군사 어느 정도 유지해서 패권까지 가면은 칙령이 하나당 57까지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전쟁 선포할 때 악명 감세까지 마이너스 20을 먹으니까 돈을 더 싼 악명 들고도 땡겨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권을 9천 정도까지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군대 만드는 거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군대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유지를 해놔야 오히려 이득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원래 옛날엔 알았는데 좀 까먹었던 게, 이게 보면 악명 감세를 해주는 게 있어요. 미승인국에 대한 악명세에서 마이너스 10%. 그래서 저는 이제 군사에서 전열보병 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구적 환경이 제일 중요하고, 왜냐면은 조선 한정, 근데 다른 애들도 비슷할 것 같아. 왜냐면은 그 현대화 운동 일어나게 하려면 학구적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긴 또 현대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 안 써있냐? 어쨌든 현대화 운동 일어나려면은 이제 학구적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험론, 외교전 계책이랑 영향력 늘려주죠. 그리고 주식회사. 그래서 보통은 학구적 환경 열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경험론을 먼저 가거나, 저것 때문에 외교적 계책 때문에 영향력.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마이너스 10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경험론을 가거나 주식회사를 보통은 먼저 가긴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 이제 중국 뜯어 먹은 다음에 주식회사 가고 내전론으로 해서 그 국가 바꾼 다음에 이제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험론 식민화 가고요. 그러면 이제 식민화에서 또 마이너스 10%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문명화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또 마이너스 25%를 내줘. 그리고 이제 제가 요것도 빨리 갈 때 있거든요. 말라리아 예방. 근데 사실은 내가 식민지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그냥 영국이나 프랑스가 식민지를 성장시켜서 어느 정도 주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 그냥 거래로 나중에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냥 제일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라리아를 안 찍고 여기서 범민족주의 간 다음에 다자동맹 가면 또 여기 악명생 마이너스 25%가 있어. 여기 마이너스 25%랑 그리고 또 외교 계책 플러스 50% 해주죠.
그럼 여기서 25%, 여기서 25%, 그 다음에 여기서 10%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0%에다가 2의 선언하면 또 마이너스 20%.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도를 신중함 팝업 버튼을 뽑는다. 그럼 거기서 20%가 또 붙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이미 붙은 거에서 또 마이너스 25%고, 그러니까 100이라고 치면은 먼저 마이너스 25% 감세해서 75% 상태에서 또 25%짜리 찍으면 75에서 곱하기 뭐 100분의 25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하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 감세면 100에서 50이 되는 걸로,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거의 최소화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마지막 가면은 왜 이렇게 악명이 얼마 안 들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저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찍은 다음에 이쪽에 이제 분쇄가 됐는데, 원래 동인도인 상태에서도 제가 먹었었거든요. 그때 기본이 90인데 먹을 때 한 50에서 40 몇인데 제가 일부러 군대 보내서 이렇게 만들고 먹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0에 25 다 찍었으니까. 근데 악명 감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 80%인데, 그러면은 90 몇 정도를 기본으로 먹으니까 그러면 한 20 몇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50에 40 몇에서 50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는 아닌 것 같네요. 대충 계산해 보면은 아마 이제 하나에서 이게 곱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악명 감세는 어쨌든 이제 다 찍고 나면은 상당히 많은 악명 감세 효과를 누리고 이제 점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해를 그런 식으로 가져오면 되고, 내가 처음에 플레이할 때는 이런 쪽에 이해를 갖고 오는 방법을 몰라서 얘네들이랑 이렇게 그 종속적 플레이로 못 먹었는데, 그니까 그 조약 맺고 하면은 이해가 올라가서 그 식민지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애들 종속적 플레이로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 식민지도 활성화하고 종속적 플레이로도 먹고. 그리고 확실히 중국한테 땅을 뜯어오는 것보다 그냥 돈을 계속 땡기는 게, 왜냐면 어차피 건설 부분 풀로 다 안 찍었는데 굳이 땅을 계속 갖고 오는 게 의미가 없고, 정부 체계도 이 망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전이 느려. 돈을 계속 들고 와야 그 돈발로 해서 건설 부분 늘리고 계속 짓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도 계속 늘리고, 이거를 빠르게 할 수가 있는데 땅을 갖고 오면은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1회차에서는 자방이 1920년도 가까이 와서 찍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1900년도에 자유방임주의가 열렸거든. 쉽게. 왜냐면 기업가가 빨리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중국은 되게 쉽게 먹은 게 파산했어요. 돈 계속 땡겨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파산하더라고요. 파산하면은 이제 위신이 마이너스 75%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날먹을 했고, 그리고 파산을 안 할 때도 있거든요. 돈을 땡겨와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서부 현대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현대화 운동주의자들이 이겨서 서부 광동이 수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중국은 서부 광동 체제라고 해서 그 시장이 사실상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거래가 돼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게, 중국을 그래 로드 하지 말아야겠다. 중국을 제가 항상 하는 게 그 이쪽을 해방시켜 가지고 물건을 못 사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거를 굳이 최고 단계 이렇게 안 찍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얘네를 그냥 고립을 안 시키면은 그래도 수입으로 물건이 들어오니까 이걸 높은 단계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아시겠지만 봐봐요. 지금 마이너스 47이죠? 근데 이거 전화기 구원하면 마이너스 147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것밖에 안 되는 게 저는 물건을 다 생성하니까 이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그 중국은 물건을 거의 못 만들죠, 보면은. 그리고 계속 제가 돈을 뜯어내고. 그러면 계속 적자 상태에서 있고, 얘네들이 정부행정 청사를 엄청 지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자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장을 개방을 해놓고 돈을 뜯는 게 중국을 빨리 망하게 하는 길이고, 어차피 그거에서 안 망하면 그냥 땅을 뜯어오면 되거든요. 아, 그리고 버그 하나 더 있는 거. 원래 조약항을 장악하면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도 대한시장이죠? 얘가 지금 우리 시장이 아닐걸? 뭐야? 얘 대항시장인가? 얘도? 아, 이거 알 수가 없네. 여기 대한시장이야? 대한시장인가? 아닌 것 같죠? 네. 대한시장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한시장이면은 여기 무역수가 빵일 리가 없잖아요. 이게 저도 겪었던 건데 여기 조약항을 장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약항을 장악을 했을 당시에는 얘가 청시장에 편입이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버그예요. 이거 고쳤는데 다시 뭔가 롤백하면서 다시 버그가 생긴 것 같아요. 전쟁하고 나면은 장악한 조약항이 다시 청시장에서 분리되더라고요. 그거 버그인데 그거 여전히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차가 그래도 수출이 많이 되네. 비단은 나도 많은데 왜 수입하지? 남은 이해되는 담배도 많은데 수입을 하네? 아, 차가 그래도 계속 짓는 이유가 있구나. 수출이 계속 하고 있구나. 작품. 대한시장 말고 세계시장 어떻게 보더라? 세계시장을 따로 볼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라디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거는 계속 만들어서 세계시장에 팔면 그냥 이득이죠. 그래도 수입을 하네. 그러니까 결국 엔드 상품 중에서 세계시장에서 비싼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내부 시장 소유를 다 채웠을 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중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는 내부 수요 다 채우는 것도 빡세긴 한데 다 채우면은 엔드 컨텐츠 중에서 엔드 시장 중에서 이제 세계 시장에서 비싼 게 있거든요. 그 마지막 거의 1900년도 말 쪽에 그런 거를 만들어서 팔면 돈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담배는 아마 저희가 수요가 많아서 와 2위야? 1위는 누구냐? 아, 영국 라지. 역시 영국 그 동인도구나. 하고 그래서 이해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악명 감퇴를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게 3회차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소주왕, 그 다음에 이해에 대한 걸 좀 몰라서, 그 다음에 4회 여는 거를 요거를 좀 오히려 빨리 열면 어차피 말라리아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이쪽을 굳이 쓰잘데기 없이 좀 빨리 열어가지고 제가 좀 손해본 것도 있고 소주형도 사실 장악해봤자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장악해서 손해본 것도 있고 다자도면도 이걸 좀 늦게 알았어요.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까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손해본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2시간에서 내전런 하고 12시간 동안 안 나와가지고 악명 감소 20%를 못 뽑았단 말이죠. 왜냐면은 안경 신중한 팝업에 또 건강 플러스 30% 붙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기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걔 뽑으면 1890년대까지 잘하면 살아있거든. 그래서 제일 좋은 팝업이 악명 감세 20%라서 그거 이번에 못 뽑아서 좀 아쉽고, 여기도 손해봤어. 동인도 일대 먹었는데 이것도 버그가 하나 더 있는 게, 내가 전쟁에서 이겨도 만약에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효가 돼. 그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그 국가 양도를 받아서 네덜란드 동인도를 먹었어. 근데 갑자기 내전이 일어나. 그래서 먹고 전쟁에서 승리로 떴는데 내가 양도받은 걸로 안 돼.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악명 마이너스 50% 먹었는데 이미. 근데 귀찮아서 그냥 했거든요? 로드 안 하고. 어차피 거의 마지막이어서. 생각해보면은 굳이 다 뺏을 필요도 없고, 그쵸? 이런데도 뭐 얼마 없잖아요. 고모 조금씩 있고. 중요한 게 이제 여기랑 여기 또 고무도 많이 있죠. 여기 여기 여기는 원래 이제 동인도에서 수도인데, 여기 두 개 먹는 거랑 여기랑 싱가포르를 먹으면 제일 좋긴 한데, 이 영국이랑 싸워야 돼가지고 싱가포르 먹을 거면, 아니면은 얘를 먼저 먹은 다음에 기회를 봐서 싱가포르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아체 이쪽 땅 스마트라 북부, 그냥 스마트라 남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 개만 먹으면 되거든요, 사실. 아니면 조약항만 먹던지. 그렇게 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가지고, 요것도 좀 실패했어. 네덜란드 동인도가 이번 판은 너무 오랫동안 분열이 안 되고 살아남아가지고, 확실히 스웨즈. 여기도 돈이 되죠. 여기도 그래도 60K면은 초중반까지 꽤 쓸만하거든. 요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완전 개방하면 완전 개방하면 돈이 더 다 되는가 보구나. 완전 개방하고 얘도 뭐 사실 굳이 막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네. 완전 개방하면 돈이 더 되네. 이러면 거의 1M 1.1M이죠. 1.1M. 그러네. 요런 것들을 좀 잘 몰라가지고 돈을 좀 덜 먹은 경향이 있죠, 플레이. 그러면은 더 이제 뒤집히도 올리고 땅도 더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거는 좀 상황을 봐서 다시 하던지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거 보자. 생활 역시 스웨덴이고, 인구.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 플레이는 보통 이제 뭐 주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조선이 메인 컨텐츠라 가지고, 조선 가지고 얼마까지 좋게 만드나, 이게 컨텐츠여서 아마 조선 가지고 한 판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게, 과연 중국을 가지고 100년을 발전시키면 도대체 그 점령을 이제 아프리카랑 여기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냥 이제 경제 관련된 것만 막 쭉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 중국은 애초부터 이걸 다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페널티도 없잖아요. 이거 이미 다 편입 상태일 거고. 그 상태에서 했을 때 얼만큼 찍을 수 있을까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매번 한 판 한 판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금 엄청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한민국 다음 3회차도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단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